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 미생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4차 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부각되는 이야기고, 오늘 주제하는 밀가루와 아주 직접적 관계가 있어서 제가 타이틀을 리키그 신드롬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이게 사실 소장의 모습이에요. 우리 장기 중에, 소화기관 중에 소장이 약 한 6에서 7m 정도 되는 가장 긴 장기입니다. 근데 그 소장 안에 내부에 보면은 점막에 보면 이런 고무장갑 같은 모양의 융모들이 이렇게 나란히 되어 있습니다. 나란히 이게 한 7m 정도 가까이 나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아주 유익균들이 있겠죠. 장내 미생물들이, 좋은 유익균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먹는, 여기 소장이니까 여기서 먹는 탄수화물, 밀가루를 먹으면 당연히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단백질 먹으면 아미노산으로 바뀔 거고, 또 지방을 먹으면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롤이 여기 와서 결국 요 장 융모를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요 고무장갑 사이로도 융모되고 요 사이로도 들어와서 이제 흡수가 되는데, 제가 왜 이 그림을 앞에 먼저 그렸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지금 항원이라 해서 이 융모를 해치는 유해한 물질들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위에.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박테리아가 있죠. 세균들. 박테리아하고 요 패소제닉이라는 것들이 주로 이제 곰팡이라든가 세균,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균. 우리가 음식 속에 상한 음식을 먹거나 음식 속에 들어있는 균들을, 집합체를 우리가 패소제닉 박테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음식과 들어있는 세균들이 결국 소장 점막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음식 조각들인데, 이 중에 이제 글루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루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렉틴, 설탕, 그 다음에 좀 스트레스, 또 호르몬, 어떠한 독소들, 그리고 화학적인 성분들, 농약들, 그 다음에 여기 드록, 의약품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안티바이오틱스라서 항생제죠. 이런 종류들은 결국 소장의 이 마지막 부분 상피세포까지 도착을 해서, 여기서 요 밑에가 지금 현재 모세혈관하고 여기가 림프관인데, 이 장벽을 뚫고 들어와서 이까지 들어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대사가 되느냐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이 장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예쁘게 일렬로 묶여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항원들로 인해서 이것이 풀려져서 이 사이로 이런 조각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혈액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혈액을 오염시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메타볼릭 신드롬이라는 대사증후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장이 샌다. 장이 새는데, 이 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균들이, 여기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들의 균주가 좋은 균에서 나쁜 균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장이 새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체에 지금 가장 마이크로바이옴 중에 하도가 되는 게 소장입니다. 음식을 먹어서 음식이 마지막 도착하는 소장에 있는 미생물들의 균주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그 중에 오늘 주제가 되는 글루텐, 이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이 어떤 문제기에 이 밀착결합을 분해시켜서 우리 혈관소로 들어오느냐, 이런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 장내에 있는 이 미생물들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하고 있는 포스터죠. 여기 사람의 얼굴인데, 우리 눈으로 보면 얼굴인데,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전부 세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미생물로. 그래서 결국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과 함께하는 공존하는 동반자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전부 이렇게 약간 하얀색으로 된 것들이 전부 다 미생물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온몸 전체의 미생물들이, 세포 수보다 더 많은 미생물들이, 약 10배가 되는 미생물들이 결국 우리 인간의 세포를 유지시키고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의 다른 유전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사이언스지에 이게 지금 장내 면역인데, 결과적으로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과 면역력은 결정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장에 우리의 면역력이 70에서 80%가 있다는 얘기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하나 그리 보면 여러 가지 사람인데 색깔들이 다 다른 지문과 같은 미생물들을 각기 갖고 있어요. 사람마다 미생물의 구조가 다 다른데, 결국 앞으로 인간의 건강은, 사람의 건강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주제로 다루는 글루텐이
과연 우리 이 미생물의 영향을 얼마나 줄 것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죠. 이게 이제 세계적인 암 저널이죠. 앞으로 지금 현재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들어오면서 암 연구 치료에서 뜨거운 화제로 떠오르는 마이크로바이옴, 결국 면역력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우리 몸의 구강에서부터 폐, 대장, 생식기, 심지어 발가락 사이, 우리 무좀 뭐 이런 것들, 우리 콧구멍에까지 모든 부분에 이런 다양한 미생물들이 다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생물들이 우리 인간의 세포를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다면은 크게 두 분류입니다. 박테리오 데테스라는 우리가 우리 몸에 좋은 미생물 환경을 만드는 좋은 미생물 군과 또 우리에게 퍼미쿠테스라는 결국 아까 장의 육모를 밀착을 해체시키거나 우리에게 DNA를 변이시키거나 염색체를 변이시키는 이런 유해균들의 균형이 85대 15가 가장 적당하다는 게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에 85대 15의 미생물을 갖춰야 되는데 오늘 주제가 장이죠. 글루텐이고 우리 장내 미생물의 이 85대 15를 깨뜨리는 원인이 밀가루 속에 있는 두 가지의 단백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매크로 누트리션이라 해가지고 누트리언트라 해서 주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주로 이런 것들이죠. 오늘 이제 이 빵. 그 다음에 마이크로 누트리언트라 해서 미량연소죠. 소화효소가 없이도 분해가 되는 미네랄, 비타민, 물, 6대 영양소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먹든 어떠한 것을 먹든 이 6대 영양소로 섭취를 하는 겁니다. 이 섭취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래 6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결과적으로 소화효소의 도움을 받아야죠. 우리 몸에 있는 소화효소와 호르몬의 도움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탄수화물은 아밀라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입에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에서는 프로틴, 단백질이 펩신이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죠. 그리고 나면 지방, 이 지방들은 다시 이 간에서 나온 담즙에 의해서 지방이 유화작용을 합니다. 큰 지방이 작은 지방으로 쪼개지는 겁니다. 쪼개지면 결국 이 쪼개진 세 가지의 영양소는 소장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음식을 물에 말아 먹거나 급히 먹거나 그 다음에 위에 암이 걸려서 위 기능이 떨어졌거나 이럴 경우에 결국 분해되지 않는 물질들이 소장에 남아있을 때는 마지막으로 췌장의 엔자임을 췌장이 도움을 받죠. 췌장의 아밀라제, 트립신, 키모트립신, 리파제 도움을 받아서 완전히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하지만은 다시 세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로 바꿀 때는 다시 소장에서 엔자임이 또 나오죠. 우리가 말타제, 수크라제, 락타제, 펩타제라는 이 네 가지의 효소에 의해서 완전히 분해가 되면은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글리세롤로 바뀌어지죠. 이렇게 바뀌어진 영양소들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소장에서 바뀌어진 것들은 분해가 완전히 된 거예요. 1차적으로. 문제는 이 글루텐, 밀가루라는 성분에서 이렇게 완전히 분해가 돼야 되는데 분해되지 않는 두 가지의 물질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흡수가 돼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흡수가 돼야 되고 이렇게 진정한 소화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 결국 가장 중요한 소장은 이렇게 위 밑에 이렇게 대장 사이에 이게 6m에서 7m죠. 우리가 순대 사러 가면은 한 5,000원치 사면 정도 5,000원치의 순대가 우리 배 안에 있습니다. 이런 긴 이런 곱창을 갖고 있는 이 소장이 결국 가장 윗부분, 요부터 요걸 12지장이죠. 소장의 첫 시작이 12지장이고 그 다음에 공장이고 회장이죠. 결국 회장에서 거의 다 대부분 분해가 되는데 이 소장을 이렇게 보면 이건 아주 A4지 정도의 아주 얇은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얇은 막의 내부에 보니까 육모라고 아까 보셨던 첫 페이지에 보셨던 육모가 이렇게 있는 거지. 이 육모에 보면은 육모 한 개에 5,000개의 이런 많은 미세 육모가 고무장갑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결국 이걸 다 펴고 나니까 7m 정도, 7kg가 됩니다. 7kg. 여기서 7kg면은 국회의원 저 정문관부터 아마 저쪽에 7km면은 서강대교까지 가야 됩니다. 그냥. 우리 장 안에 이렇게 큰 넓은 면적의 피부가 있는 거죠. 면적이 흡수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분해가 되고 나면 대장에서 찌꺼기는 배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충수돌기 사이에 맹장이 있죠. 맹장에서 상행결장, 행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직장, 우리 이제 똥꼬, 소위 이제 똥꼬가 있죠. 이렇게 해서 대장을 두고 있는 대동맥, 대장동맥과 대장정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장에 들어오면은 역연동을 통해서 수분을 만들고 비타민 K도 만들고 우리 두뇌 비타민도 만들어서 결국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밀가루가 소장에서 분해가 되거나 또는 대장을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배출이 되지 않고 우리 체내에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죠.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이게 소장인데, 요 빨갛게 된 게 우리가 모세혈관이죠. 주로 수용성 물질들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간문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고, 옆에 우리 림프라고 있습니다. 림프에 뾰족한 암주관이 있는데, 이 암주관은 지용성이 들어와서 지용성 물질들은 암주관을 통해서 상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을 가서 우리의 혈관 대순환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너지를, 영양소를 받은 세포들은, 이런 세포들은 새로 생성이 되고 증식이 되고 사멸이 되면서 결국 우리 인간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늘상 먹는, 일상생활에서 먹는 이런 우리가 밥상인데, 이런 밥상에 왜 문제가 되냐? 이런 밥상에 밀가루가 아닌 다른 외독소가 또 있는 거죠. 이런 세균도 있을 수 있고 항생제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계면활성제, 환경호르몬, 기타 스트레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은 결국 아까 보셨던 소장의 육모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거기에 미생물 구조가 좋은 구조에서 나쁜 구조로 바뀌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글루텐을 개발하게 된 개발 배경이나 효능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글루텐이 인체에 들어갔을 때 분해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저도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주식회사 마이크로바이옴에서는 글루텐 분해 유산균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글루텐이란 앞서 들으셨지만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밀이나 보리, 귀리 등의 곡류에 존재하는 분해되지 않는 점성,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밀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밀을 꺼집어 한 개를 보면 겉을 싸고 있는 표피층이 있고, 그다음에 발화가 되는 맨 밑에 노란 부분 배아층이 있고요. 나머지 전체,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가 배유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글루텐은 이 배유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성분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전분이 거의 다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수분과 약간의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백질은 다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알부민과 글로불린이 약 10%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글루텐입니다. 네, 글루텐은 우리가 점성과 신장성을 만들어주는 글리아딘과 또 탄력성을 만들어주는 글루테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앞서 들으셨죠? 이건 절대 밀가루 상태에서는 저희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밀가루에 물을 넣어서 반죽을 했을 경우에는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서로 결합을 해서 우리가 밀가루 음식을 먹을 때 식감으로 즐거워하는 쫀득쫀득한 밀가루 식감을 느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50년간 쌀과 밀의 우리나라 연간 소비량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쌀은 3배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소비량이. 그런데 놀랍게도 음식 문화가 서구화되기 시작하면서 밀가루의 소비량은 거의 300% 이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밀가루는 제면, 제과, 제빵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 국민의 주식이자 간식인 라면을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이 라면 시장만 해도 2조 800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1인당 평균 몇 개를 먹나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1인당 74개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씩 드시고 계십니까? 한 개도 안 드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글루텐 2개 드리겠습니다. 선물하라고. 정말이십니까? 예. 그런데 대부분 뭐 한 달에 한 번 또 땡길 때, 근데
일주일 내에 라면만 드시는 분도 저는 들었어요. 아까 중독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라면이 있고 또 우리가 즐겨 먹는 밀가루 음식을 잠깐 눈으로 좀 즐겨보시겠습니다. 자, 스파게티나 또 파스타 같은 거, 피자, 케이크 종류, 샌드위치, 또 각종 면 종류들이죠. 면 종류들, 또 만두, 맛있죠? 또 지금 출출하신 시간인데 부침개, 비 오는 날 좋죠. 어묵과 게맛살에도 상당수 글루텐이 들어있습니다. 또 우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간장, 된장, 고추장도 글루텐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자, 또 우리가 즐겨 먹는 도나츠라든가 또 쿠키 종류, 또 이런 정크푸드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스낵푸드들, 또 냉동식품, 겉표면을 싸고 있는 것들이 이제 글루텐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소세지, 초콜릿에도 글루텐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맛 좋고 빛도 좋은 이 글루텐이 함유된 음식들을 우리들은 늘 즐겨 먹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밀가루 음식이 들어간 글루텐 성분을 먹을 때마다 가스가 차고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하신 그러니까 글루텐 불내증이 있는 분도 계시고요. 또 밀가루 속의 글루텐은 식품으로 인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가장 큰 항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방송 보도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밀가루 음식만 먹으면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콧물이 줄줄 흐른다거나 재채기를 하기도 하고요. 심하면 저혈압성 쇼크인 아까 아나필락시스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러지는 사실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유전적인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밀가루 알러지가 있다 하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갈 때 저렇게 글루텐 알러지가 저는 있어요. 지켜주세요라는 의미에서 팔찌를 채워서 보냅니다. 그러면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이 아이가 혹시 실수로 밀가루 음식을 먹고 쇼크 상태가 왔다 그러면 에피네프린 주사를 허벅지에다 이렇게 꽂아주죠. 이런 제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전혀 이런 거에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밀가루 알러지로 쇼크까지 오는 사례가 더러 이렇게 방송에도 보도된 적이 있는데 저희 나라도 이런 제도가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가 쇼크가 왔는데 과연 그거를 찾아서 꽂을 수 있을까요? 주사 바늘도 두려워하는 아이가. 그래서 교사가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밀가루 쇼크가 온 아이들에게 에피네프린 주사를 허벅지에 꽂아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분해되지 않은 글루텐이 장 점막에 찐덕찐덕하게 붙어 있는데 이걸 장 면역 체계가 적으로 오인하고 과민하게 면역작용을 해서 염증을 분비해서 결국 소장의 육모를 망가뜨리는 글루텐 과민성 장질환 환자들도 덜어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 중독증 아까 우리 조우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제가 조우근 원장님께 이제 섭외를 드리면서 방송을 보고 사실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신 걸 보고 밀가루가 중독성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옛날에 밀가루 음식을 좋아했나라고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었고요. 결국 중추신경계에 있는 몰핀이 작용하는 수용체와 이 밀가루 속의 글루텐이 몸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간 몰핀이다 해서 엑소르핀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을 찾아보니까 결국 중추신경계에 있는 아편 수용체와 글루텐이 작용하는 수용체가 같기 때문에 술에 있는 알코올이나 담배에 있는 니코틴, 또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있다라고 논문에 이렇게 근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이나 언론에서 이제 글루텐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글루텐을 먹으면 이렇게 유해성이 많다라고 알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대체해서 뭘 먹어야 되냐? 쌀과자, 쌀로 만든 모든 대체 식품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밀가루의 쫀득쫀득한 식감을 소비자들은 쉽게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글루텐 프리 식단으로 가야 된다. 프리 제품을 먹어야 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시중에는 이런 책들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가볍게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이런 소화기 질환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통제가 불능한 ADH 증후군이라든가 류마티스 같은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또 우울증이라든가 자꾸 화가 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뇌신경 질환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원인 물질이 바로 글루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끈적이는 글루텐은 장의 점막에 붙어서 결국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36.5도라는 우리 장 내 그 온도 속에서 발효가 아닌 부패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각종 페놀, 인돌, 스카톨, 티아민 같은 독소들을 뿜어내면서 장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고요. 또 나쁜 유해균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또 글루텐을 먹게 되면 결국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도 분비가 되기가 어렵겠고, 우리 전체 면역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장이 망가지면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고 소화력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대장암이나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리 남재현 의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 우리 잘 아시죠? 서재결 박사님. 이분과에서는 이제 면역 질환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밀가루 음식부터 끊어봐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시고요. 또 이 글루텐이 들어간 밀가루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굉장히 빨리 혈당을 높입니다. 그럼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에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급속히 나와서 혈당을 낮춰야 되고, 혈당이 떨어지면 결국 우리는 공복감을 느끼죠. 그래서 또 과식을 하게 되고 또 인슐린이 나와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지속되도록 우리가 과다 섭취하게 되면 결국 세포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가 민감성이 떨어지면서 인슐린이 들어오는 걸 거부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인슐린 저항성 결국 제2형 당뇨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를 더 악화시키기도 하고요. 또 혈당을 빠르게 올리면서 대사증후군의 위험에도 노출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갑상선이나 유방질환, 자궁근종, 류마티스 관절염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유방암, 자궁암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가루 음식 하나 먹었다고 무슨 유방암이 옵니까?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결국 과다 섭취한 고탄수화물 시기인 밀가루 음식은 우리 몸의 혈당을 높일 수밖에 없고, 에너지로 전환이 되지 않은 이 포도당은 결국 간으로 가서 지방으로 축적되어서 지방간을 일으킬 수 있고요. 복부 비만을 일으켜서 결국 이 지방을 풀어서 에너지화할 때 아로마타제라는 효소가 에스트로겐으로 전환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우리 몸에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적절히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한데, 에스트로겐이 지방 세포에서 또다시 생성이 되면서 이게 결국에는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많은 유방 쪽, 자궁 쪽에 작용을 해서, 에스트로겐의 특징이 세포 증식이잖아요. 비활성적인 세포나 암세포까지 증식시키기 때문에 유방암이나 자궁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세균총은 아까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85대 15를 이룰 때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좋은 균들의 모임들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나 또 비타민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전체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유해균들의 군집들은 비만을 유발하고 염증을 유발하고 심지어 자폐증까지도 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균들의 모임인 박테리오 데테스가 85, 또 유해균들의 군집인 펄미쿠테스균들이 15%일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한 장 건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글루텐 하나만을 밀가루 음식을 과다 섭취해서 지속해서 과다 섭취했을 때 글루텐 성분 때문에 이 정상적인 85대 15의 세균총이 깨질 수 있습니다. 유해균이 많은 25대 75 상태로 세균총이 바뀐 것을 우리가 디스바이오시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디스바이오시스 상태인데도 불편한데도 계속 밀가루는 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이 새는 장루수 증후군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장이 새고 불편한 증세가 오고 대장, 개실, 용종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면 우리는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잘라내거나 아니면 이제 약제를 드시게 되는, 주로 이제 화학약이나 아니면 또 항생제까지 드실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항생제나 화학약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티바이오틱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엔티바이오틱스를 우리가 먹었을 경우에 우리 몸에 보존해야 될
나쁜 유익균만 제거해주는 제균이라든가 아니면 유익균을 힘을 세게 만들어서 유익균의 이 세균총이 깨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해결책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제균이나 항균이 가능한 유일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의 가장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서 미생물을 연구하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글루텐 분해 유사균을 공동으로 특허균주로 등록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기술 이전을 받아서 또 제조 시설을 갖추고 현재 그 연구개발 특구에 공장 등록을 해서 가동 중이고요. 또 생명공학연구원 안에 연구소 기업을 지금 입주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글루텐 분해 유산균을 제조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회사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제조 기술 특허를 지금 출원을 한 상태고요. 출원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술에 의해서 탄생된 제품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눠드릴 글루텐 분해 유산균 제품인 글루텐 쿡입니다. 모든 밀가루 음식에 솔솔솔솔 뿌려서 글루텐을 분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글루텐 쿡으로 지었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예,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글루텐으로 인해서 불편했던 분들은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한 병 다 먹었는데 저는 아직도 여전히 그런데요. 이러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꾸준히 내가 일평생을 40년, 50년씩 밀가루 음식을 먹어서 내장이 망가졌는데 한 병 딸랑 드시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든지 지속적으로 이건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5, 6개월 드셔주신다면 변의 색깔이 달라지고 이미 여러분들은 좋은 장으로 균 교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밀가루 음식에 뿌려 먹습니다. 자, 라면을 끓였어요. 그럼 그 위에 솔솔 뿌려서 드시면 되시고요. 또 양념치킨을 시켰을 때 또 뿌려 드시고 피자, 또 부침개, 또 튀김 음식에 반드시 이렇게 솔솔 뿌려서 드시면 우리가 섭취했을 때 장 안에서 글루텐이 분해가 됩니다. 글루텐 분해 유산균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네이버 검색창에 글루텐 분해라고 치시면은요, 저희 회사 공식 블로그로 이동하게 됩니다. 많이 들어가셔서 보시고 유익한 정보 얻으시고요. 또 좋은 후기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에 제2회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제가 가서 글루텐 분해 유산균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언론에 이렇게 보도된 내용이고요. 또 그동안 이제 박람회에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뜨거운 호응을 받았고요. 그래서 여기에 힘입어서 저희가 이 제품을 출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변정수의 러브 플리마켓에도 참가해서 홍보를 진행했고요.